우리 선생님도 잘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줄리 키님 미국 특파원 소식 아주 항상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줄리 키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문재인이 청와대 불법 점거한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은 빨리 임종석하고 손잡고 청와대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파리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 워싱턴, LA 등등에 거주하시는 우리 애국 해외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신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캄캄한 밤중에 쥐새끼들이 곡간 안에 곡식을 먹기 위해서 곡간문을 갈가대고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쥐새끼들이 그 곡간문을 갈가대서 드디어 구멍을 뚫게 되었고, 그 구멍을 뚫고 쥐새끼들이 곡식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동네와 이웃 동네 사는 도둑놈들도 그 집안의 곡간을 털기 위해서 왔다가 곡간문에 구멍이 뚫린 것을 알고 그 구멍을 더 크게 헐어서 곡간문을 마지막엔 부수고 그 곡간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그 안에는 귀중하게 쌓여져 있는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자는 풀지 말아야 하는 상자도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가지고 온 도둑놈들은 상자를 풀어갖고 그 상자 문을 열자 저주와 재앙의 바람이 휘몰아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과 그 나라에 온갖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둑놈들이 들끓었고 쥐새끼들도 더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가자 죄 없는 순수한 진실한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쥐새끼들과 도둑놈들을 모두 다 처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옛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2017년 3월 10일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이 자유한국당 쥐새끼들이 나라를 지키는 문을 허물었습니다. 이 쥐새끼 무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태극기 열사 6명을 죽이면서까지 헌법 84조를 유린했습니다. 이전에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이정미가 앞장서서 8명만으로 헌재 판결을 했었죠. 불법으로 말이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이는 법 전문가였죠. 이 황교안이가 만약에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률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1년 전 3월 10일 이후 온갖 쥐새끼들과 빨갱이, 노랭이, 도둑놈들이 나라 권력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국가 반역자들, 상습, 강간범들, 상습, 성추행범들, 거짓, 사기, 선동, 범죄자들이 모든 정부 요직을 잡았고 더 최악인 것은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에게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기 위해 온갖 거짓말 사기쇼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 남북 합의문이라고 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이 정의용이란 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인지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의 안보실장인지 모르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게 다 개소리죠. 거짓말이고. 왜냐? 군사적 위협은 항상 북한이 먼저 했죠.
북한이 먼저 항상 천안함 폭침을 했고 연평도 포격을 했고 지뢰 폭파로 우리 국군 장병의 발목을 달리게 했고 5.18 때 폭동 북한군 침략시켰고 6.25 남침했고 늘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의 모든 침략 의도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 먼저 했지 언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당했습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을 위협했던 적은 없어요.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을 공격했고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먼저 위협을 했죠.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 대한민국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우선돼야 돼요.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공산화하겠다는 이 공격적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을 보장해야죠.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00만 명을 정치법 수용소에 감금했고 사유 재산이 금지되었고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고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중국인의 피가 있으면 그 피덩이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고 북한은 언제든지 개인의 집안을 침입해서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이 북한 아닙니까? 이러한 북한 체제는 이거는 소멸시켜야 됩니다. 북한의 체제는 파괴시켜야 하는 악의 대상이지 안전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데 거짓말이죠. 핵을 이용해서 온갖 삥뜯기 협박으로 먹고 사는 빨갱이 새끼 북한 김정은 새끼가 핵을 포기한다고요? 핵 때문에 먹고 사고 있는데 그 핵을 포기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북한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라 정의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안보실장이라는 놈이 한 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설사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김정은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북한이란 놈들은 지난 70년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약속을 지켰던 적이 없던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그 빨갱이 새끼들을 말을 믿는다고요? 저는 왜 이렇게 북한 빨갱이 새끼들과 문재인 좌파 도적대 놈들이 이렇게 거짓말 개소리를 계속 늘어놓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지방 분권 개헌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정신을 지금 못 차리게 하는 온갖 쇼와 이벤트를 벌릴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양올림픽 때 그렇게 생난리 쇼를 한 겁니다. 한송오리가 핸드백이 얼마라는 등, 김여정이가 뭐 어떻다는 등, 북한 응원단의 미녀 응원단이라는 등 생쇼를 1, 2월 달에 이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 4, 5월 달에 미투, 성폭행, 성추행, 폭로 사건 계속 터지고 있죠. 앞으로 3, 4, 5월 달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온갖 쇼하면서 온갖 언론을 휘잡을 겁니다. 또 4, 5, 6월 달 되면 6.13 지방선거로 온통 난리를 펼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이벤트들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모든 논의를 공식 석상에 올리지 않고 이 물밑에서 뒤에서 은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모든 이벤트와 쇼를 동원해서 언론에 휘갈길 겁니다. 이 자들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그 본색을 알아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개헌안을 공포하고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속전속결로 국민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왜 그랬냐? 이자들은 항상 이 짓을 합니다. 지난 손석희 거짓 사기 태블릿 PC 방송이 10월 24일 날 터졌는데 46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닉슨이 탄핵당할 때 사건이 터지고 2년 뒤에 국회에서 탄핵을 할까 말까 했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닉슨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6일입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개헌안 공포하고 통과시킬 겁니다. 그럼 개헌을 통하면 얻는 것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탄핵, 불법 감금, 이거 영원히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공산화로 가게 됩니다. 헌법 유린을 통해서, 헌법 84조 헌법 파괴를 통해서 이 여러 젖혀진 이 저주의 문, 이 재앙의 문을 연 이 쥐새끼들은 용기도 없고 비겁한 새끼들입니다. 이 쥐새끼들도 완전히 우리는 다 쳐주게 하고 도둑놈들도 다 때려잡고 그 저주의 문, 재앙의 문도 우리는 닫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와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 쥐새끼들, 문재인이 좌파 빨갱이 새끼들, 거짓, 계략, 음모, 배신, 갑질, 성폭행범들, 성추행자들, 이 더러운 종자들을 깨끗이 청소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청소하면 이 역사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힘은 이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힘이 있습니다.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의 힘이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 강력한 믿음의 힘. 나 하나 죽어서라도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그 신념의 힘. 1919년 3월 1일 태극기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자격을 획득하게 해주었던 그 힘. 2017년 1년 전 3월 10일 헌법 수호를 위해 죽임당하신 애국 열사들 6인의 힘. 지난 16개월간 지속된 태극기 집회 행사에서 보여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강인한 그 애국의 힘. 이 힘들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서울역에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성한 기도이고 애국자들이 외치는 그 애국의 구호들은 신성한 찬양입니다. 이 힘들로,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우리가 더 강하게 투쟁해 나갈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 분권 개헌과 모든 개헌 반대와 북한 공산당 꼭두각시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위해 애국 천사 여러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모일 때마다 더 많이 모입시다. 한 번 더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토요일 3월 10일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